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파란톤의 냥이 깐총쌤입니다. 지금 수요일 바로 10월 28일 수요일 지금 이걸 시청하고 있는 여러분이라면 생생하게 오전 중에 찍힌 걸 오후에 보고 있는 중일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첫 번째 토론회 실제 강의 잘 봤나요? 토론회 실제 강의를 파트 3개로 나눴어요. 첫 번째는 교내 휴대전화 사용 문제가 어떤 시일성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거였죠? 해외 사례를 통해서요. 두 번째는요. 그래요. 반대 신문식 토론의 절차와 순서,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실제 토론을 진행할 여러분들을 위해 안내해 줘 봤어요. 세 번째는요. 가장 재밌었죠? 여러분들 친구들이 여러분들 수업을 위해서 선생님이 요청했더니 자원에서 지원해준 5명의 친구들, 이 5명의 친구들이 토론의 사회자, 찬성, 반대 측의 역할을 해주면서 여러분들에게 생생하게 우리 교재의 토론 논제 내용, 그리고 토론의 진행, 그리고 토론의 흐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줬어요. 우리 은지, 나영이, 예진이, 호겸이, 재환이 자원해줘서 이런 생생한 수업을 함께 하도록 도와줘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번 두 번째 토론 실제 수업은요. 토론 지문을 한번 분석해 볼게요. 어떤 테마로, 어떤 주제로 사회자는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찬성 반대 측은 자신의 논지를 논거와 함께 잘 구성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선생님과 함께 분석해 볼 겁니다. 명확하게, 깐총하게 알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선생님과 함께 시작합시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토론의 실제 1강에서의 내용을 생생하게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본문을 차근차근 선생님과 함께 살펴봅시다. 그리고 나라면 앞으로 내게 던져질 논제에서 어떤 논거를 마련하고 그리고 어떤 논증을 통해서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 있는지, 사실 논거와 의견 논거를 어떻게 마련해야 되는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이미지 트레이닝 하면서 같이 분석해 봅시다. 이제 우리 토론 실제를 나가기에 앞서서 여러분한테 안내할 게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은 여러분들 이론 정리 프린트 있죠? 이론 정리 프린트 이쪽에 왼쪽 부분에 참가자의 역할이란 부분이 있습니다. 토론자, 사회자, 청중 그들의 역할이 있거든요. 토론 진행되면서 그거를 함께 봐주면서 확인해도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사회자는 노란색으로 잘 지키고 있는 부분,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을 표시할 거고, 찬성 측은요, 우리 민트색 부분으로 근거 같은 거, 주장 강화 같은 걸 찾아볼 거예요. 그리고 반대 측은요, 요 선생님이 좋아하는 꽃분홍, 진달래꽃색, 요 색깔로 주장 강화와 근거를 찾아볼 거예요. 그리고 찬반의 주장은요, 자, 주황색으로 선생님이 표시를 해볼 겁니다. 그리고 교차신문은 상대의 허점을 지적하는 거니까 빨강색으로 한번 날카로운 느낌으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이미 표시를 해놨고 거기에 선생님이 필기해 줄 것들이 있으면 빨강 펜으로 필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중요 부분들을 탁탁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논제 제시해야죠. 사회자는 처음 진행을 해야죠. 어떤 논제이다 이런 것들을 진행해야겠죠. 자,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사회자,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학생 수가 단기간에 빠른 속도로 늘면서 학교 안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일과 관련된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게 뭐예요? 이 지금 문제가 시일성이 있다는 거죠. 지금 시기에 반드시 논의해야 할 문제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밑에 내용은 그런 거, 벌점을 주는 학교도 있고 또 누리집에 부당하다고 글을 올리는 학생도 있고 필요하다는 학생도 있고 분분하다 이거죠. 우리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회자가 제시합니다. 논제 제시죠. 자, 논제를 제시합니다. 10번째 줄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자, 요게 논제겠죠.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라는 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토론의 논제를 제시합니다. 양측 토론자 토론 규칙을 잘 지키며 적극적으로 토론해 주세요. 자, 요거 안내하는 거죠. 자, 요거 안내하는 겁니다. 그럼 먼저 찬성 측 제1토론자의 입론을 듣겠습니다. 이제 안내 끝 들어갑니다. 입론과 반대 신문이 시작되겠죠? 자, 찬성 1의 시작으로
오픈을 엽니다. 그럼 뭐 휴대전화 일상화된 요즘 수업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소지 금지하고 있대. 지금 현상이죠. 갈등에. 자, 첫 번째 근거입니다. 근거 1, 찬성해. 학생들은 독립된 존재야. 독립된 존재이니까 인격체란 거죠. 어디에서든지 휴대전화를 가질 수 있고 인격 있는 독립된 존재니까 이런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용할 자유, 핵심 키워드는 자유겠네요. 근거 1, 학생들은 독립된 존재, 자유가 있다. 그래서 학교에서만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리고 근거 두 번째를 얘기하고 있죠. 근거 2, 강제적인 규제는 학생들의 반발만 일으킨다. 자, 강제적인 규제는 효과가 없다라는 거죠. 반발만 일으키고 또 학생들의 의지를 꺾고 있대요. 그렇죠? 강제적인 규제는 효과가 없다. 반발, 심리적 반발, 그리고 의지도 꺾는다. 이런 근거를 대고 있죠. 자, 그럼 이 근거에 대한 주장은 뭘까요? 마지막 요 부분입니다. 교내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도록 하되 학생 스스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조절, 태도를 기른다.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겠죠. 휴대전화 사용을 조절하는 태도를 기르는 게 우선이지 규제가 중요한 것들이 아니다. 그리고 독립된 존재, 자유가 있고 그럴 의지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지혜로운 선택, 이런 자율성을 길러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유가 포커스네요. 그리고 의지와 그리고 태도가 초점이겠죠. 이런 것들을 중시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황색으로 표시한 게 주장이 되겠습니다. 자, 찬성 1의 입론이 끝났습니다. 그럼 두 번째, 사회자가 안내를 잘하고 있죠? 반대측 제2토론자 반대 신문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지적하는 말하기, 특히 질문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학교는 반대 2가 질문합니다. 학교는 친구, 선생님과 소통하며 여러 지식을 배우고 다양한 경험을 하는 곳이래요. 자, 요게 핵심이겠죠? 친구, 선생님과 얼굴을 맞대고 직접 대화할 수 있다. 직접 대화가 가능한 곳인데 굳이 휴대전화까지 필요하느냐라고 탁 찍어서 허점을 지적하고 있죠. 찬성 1이 제대로 답변하는지 봅시다. 지식이나 경험뿐만이 아니라 올바른 휴대전화 사용 태도를 익힐 수 있는 곳. 자, 아까 주장했던 두 번째 근거와 연결이 되겠죠. 자유, 그리고 더 오래 갈 수 있는 건 태도다. 자율성으로 태도를 기르고 남을 배려하는 걸 하는 거다. 자, 게다가 플러스 알파, 다른 구체적인 상황까지 첨부해주고 있죠. 응급 상황이 발생하거나 부모님과 긴급하게 연락할 때에는 휴대전화가 필요하다. 이런 구체적인 상황에서도 도움이 된다. 사용 태도뿐만 아니라 하면서 반대 신문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1 찬성의 입론, 그리고 반대 2의 반대 신문, 찬성 1의 답변입니다. 자, 다음 파트 볼까요? 사회자가 잘 안내해주고 있네요. 반대측 1토론자 입론해주세요. 자, 입론하겠습니다. 반대 1. 자, 등하굣길 보면 휴대전화 많이 사용한다. 요즘 세태를 말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각자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는 모습 많죠, 요즘. 학교는 여러 사람과 함께 생활하며 공동의 규범과 예의범절을 익히는 곳이다. 자, 나왔네요. 이 부분. 이렇게 해야 되는 곳이라는 근거를 들고 있는 겁니다. 공동체 생활을 하는 곳이죠. 그러려면 여기서 배워야 될 규범이 있다는 겁니다. 자유보다 공동체의 규범과 예의범절, 사회성을 기르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휴대전화 자유, 자, 여기 나와 있네요. 자유를 내세우기보다는, 자, 봅시다. 바른 생활 태도를 익히는 것이 우선이다. 가치 판단해서 이게 우선이다라는 거죠. 자율적 태도를 기를 수도 있지만 공동체, 사회, 여기서 배울 수 있는 바른 생활 태도가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뒤에 부분이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 반대 1 입론이 정말 유용한 건요. 요 선생님이 여기 표시한 부분입니다. 너무 길어서 다 칠하지 않고 이렇게 표시했어요. 뭡니까? 이 부분은 구체적인 통계 수치입니다. 즉, 우리 농고로 하면 사실 농고예요. 자, 어떻게 하고 있나 볼까요? 자, 자율적인 의지를 꺾고 있다고 찬성 측이 얘기했는데 한국정보화진흥원 출처를 대고 있네요. 이거 공식 기관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겠죠. 2015년에 발표한 조사 내용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죠.
청소년의 휴대전화 중독률이 29.2%래요. 거의 뭐 한 3분의 1 정도 되죠. 약. 자, 전체 성인의 휴대전화 중독률은 11.3이야. 와, 2배 이상 많네. 이는 전년에 비해 3.7%나 증가했대요. 자, 학생들이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과도하게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주장합니다. 요 주황색 부분은 주장이겠죠. 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통제하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시간이 학교에서 보내는데 청소년의 과도한 휴대전화 사용을 막는 것은 더 힘들어질 것이다. 하루에 반나절 혹은 반나절 이상이나 있는 학교에서 생활 태도도 배우고 휴대전화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늘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자 사회자가 그럼 찬성 측 제1토론자 반대 신문 해주세요. 자, 날카롭게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죠? 자, 찬성 1이 들어갑니다. 학생들은 휴대전화를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학교에서 휴대전화의 사용을 제한한다고 해서 청소년의 휴대전화 중독을 막을 수 있을까? 이미 생활 전반에서 사용하고 있다. 학교에서 막는, 학교에서 제한하는 게 일부일 텐데 이게 중독을 막을 수 있겠느냐? 한시적이고 일부분적이다. 그러면 안 된다. 오히려 자율적인 부분을 늘려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자, 반대 1이 답변합니다. 최근에는 각 가정에서도 휴대전화 사용 규칙을 정하는 등 가정에서도 휴대전화 규칙을 정한답니다.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많은 시간을 진짜 많은 시간 보내죠. 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아예 하지 않고 자유롭게 둔다면 휴대전화 중독을 예방하기 어렵다라고 사태 판단을 하고 있죠. 휴대전화는 중독성이 강한 매체다. 영상, 그리고 전자 이런 쪽에서. 그리고 근거를 대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휴대전화 중독률, 자, 위에 나왔죠. 중독률이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걸 볼 때 청소년의 판단력과 절제력이 성인에 대해서 부족하다는 것. 자, 이거 심증으로 한 게 아닙니다. 구체적 수치로 한 거죠. 자신이 조사한 사실 논거를 통해서 적절하게 대처하고 있죠. 효과적으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내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한다면 청소년의 휴대전화 중독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찬성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자, 여기까지 반대의 입론과 찬성의 교차 신문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사회자가 적절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찬성 측의 주장과 반대 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상황 정리를 하고 있죠. 팽팽하다 라고 하면서 토론을 이끌어 나가고 있죠. 그럼 이제 찬성 측 제2토론자에게 입론의 기회를 줍니다. 시작할까요? 찬성 2. 오늘날 휴대전화와 같은 매체를 사용하는 것은 정보화 시대라는 것들을 쫙 끌어오고 있고 그건 자연스러운 거다. 도태되지 않고 모두가 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근거를 대고 있습니다. 다양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수업, 이런 기기를 활용한 수업이 가능해졌어. 선생님 수업이 지금 굉장히 그렇죠? 그리고 학생들이 주체, 강의에 듣는 객체가 아니라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게 아니라 주체가 되어 참여하는 형태의 수업도 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수업에서 휴대전화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이 주장하는 건 뭡니까? 유용성, 휴대전화의 유용성입니다. 수업에서요, 정보 검색, 쌍방향 소통, 줌, 동영상 및 사진 촬영, 여러분들이 말하는 칠판에 적힌 거, 이런 것들 탁탁탁 촬영할 수 있죠. 다양한 방식 수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 for example 하는데, 갑작스럽게 반대 1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잘못된 경우죠. 잘못된 의사소통이죠. 그 뒤에는 유용하게 사용해 보이는 것보다 반대가 많다. 이건 잘했지만 지금 할 때가 아닙니다. 뭐예요? 상대방 발언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 발언을 끊었죠. 그리고 자기 발언 차례가 아닌데 끼어들었죠. 이거 잘못 썼네요. 끼어들었죠. 자, 뭡니까? 잘못된 의사소통 태도예요. 그러니까 찬성이도, 원래 찬성이도 이러면 안 되지만 제 발언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필했죠. 그러니까 사회자가 정리해줘야죠. 자, 반대 신문은 찬성 측의 입론을 듣겠다. 지금은 아니다. 발언권을 지켜달라. 제재를 가한 거죠. 토론 규칙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론을 이어가도록 하고 있어요. 찬성 2. 계속하죠. 자, 예를 들어,
예증하는 거죠. 여러분들 배웠죠? 우리 이론할 때 예증, 설득 전략. 예를 들어 증명하는 거예요. 1번 휴대전화로 수학 시간에 칠판에 글씨를 사진으로 찍거나 과학 시간에 까먹을 수 있는 실험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해서 복습. 학습 효과를 높일 수가 있다. 요게 포인트죠. 또 국어 시간에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모르는 어휘나 단어들을 찾을 수 있다.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자, 그리고 주장합니다. 이게 포괄할 수 있는 주장이죠. 휴대전화의 교육적 활용도는 확장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회자가 안내합니다. 자, 반대측 제1토론자 반대신문해 주세요. 반대 1이 반대신문합니다. 찬성 측 토론자는 현실을 너무 모르는 거 아닙니까? 이거 잘못이죠. 왜요? 아니, 잘 모른다면은 뭔가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감정적이죠? 지금 반대 1은 그렇죠? 근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무시하는 감정적 발언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러면 잘못된 거죠. 예절을 지키지 못한 겁니다. 하지만 뒤의 내용은 괜찮죠? 휴대전화 사용이 학습자들의 학습 태도와 성적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 이거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구체적이지 않죠. 아직은 어떤 구체적 증거를 내놔야겠죠. 자, 찬성 2,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고 답변을 하죠. 실제로 휴대전화, 이 부분이 근거예요. 실제로 휴대전화를 활용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우리 하고 있잖아요. 교육 현장에서 휴대전화를 활용하는 방법을 블로그에 소개한 선생님, 자, 이런 구체적인 것들도 따왔죠? 반박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로. 자, 이제는 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규제만 할 게 아니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 자, 요게 중요하다 이거죠? 이거와 연결되겠죠? 어디요? 그 범위가 날로 확장되고 있다. 여기 이 부분. 자, 반대 2. 이제 사회자가 반대 2 측의 입론을 들어볼 차례입니다. 쫙. 자, 마지막 입론이겠죠? 자, 여기서 주장합니다. 교육적 용도로 활용한다는 거 인정하지만 과장돼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면이 과장되어 있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자, 실제 여러분들도 해당되죠? 화면을 진득하게 보지 않는다. 그렇죠? 빠르게 넘기죠? 필요 없는 거 스킵하고 지겨우면 넘기고. 자, 여기 긴 근거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쳐놨어요. 한 가지 자극에 오랫동안 집중하지 못한다. 여러분들 영상 매체 세대의 악영향이죠? 안 좋은 점이에요. 그리고 자극을 계속 찾기 때문에 집중력도 세게 자극을 가하지 않으면 집중을 못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고민해보고 써야 되는데 여러분들 유튜브 찾거나 바로 검색하면 되잖아요. 정보 검색을 쉽게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력을 낮춰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핵심적으로 한 문장은 유의적 용도입니다. 유의적 용도. 굉장히 단순하고 바로 자극에 익숙하고 그리고 집중력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찾지 않고 정보를 찾는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문제 해결력을 낮춰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휴대전화 사용을 규제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반대신문도 들어봐야 합니다. 찬성 측 제2의 반대신문. 자, 이렇게 되고 있네요. 아니, 청소년이 휴대전화를 주로 유의적인 용도로 사용한다고 하는데 증거 있어? 너네 증거 없이 그냥 추측 아니야? 라는 아주 허점을 파고들고 있죠. 허점을 촥 파고들고 있습니다.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잖아요. 반대 2가. 그랬을 때 반대 2가 가져오네요. 이제 뭐 마련했나 봐. 여기서 한국정보화진흥원 2015년 발표 조사 청소년이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용도 SNS 여러분들 페북 그리고 인터넷 검색 게임, 음악 감상 거의 유희 그렇죠? 이것도 여러분들 서로 소통하는 유희 이런 것들에 거의 치우쳐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관 조사를 되면서 증거가 사실론거 그리고 신뢰를 받을 수 있죠. 타당하겠죠. 여기까지가 여러분 입론과 그리고 교차신문 부분입니다. 그 다음은 반론 부분을 살펴볼게요. 자, 반론 부분입니다. 반론 부분은 사회자의 진행으로 시작하겠죠. 자, 입론이 끝났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부터 반론을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반대 측 제1토론자부터 자, 순서 정해졌죠. 아까 찬성 측이
입론부터 했다면 공정하게 반대측이 반론부터 합니다. 자, 반대측의 반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측 1. 찬성에서는 휴대전화 자유가 있기 때문에 자유를 포커스로 줬다는 거 이미 토론 입론 때 했던 걸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하다는 건 부당하다고 찬성 측의 의견을 정리해주고 있죠. 찬성 측 의견을 정리해서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죠. 하지만 했던 거 보도 알 수 있죠. 주장 강화입니다. 학교는 친구 선생님과 관계 형성, 더불어 생활, 공동체 사회성 형성에 포커스가 있다는 걸로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규제가 필요합니다. 청소년은 일상생활에서 휴대전화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 찬성 측의 의견을 알고 있다. 찬성 측의 의견을 주장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고 있는 겁니까? 청소년의 휴대전화 중독률은 증가하고 있다. 다시 한번 반대측 주장을 강화하고 있죠. 자, 주장 강화입니다. 휴대전화 중독률이 그래도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방이 중요하다. 중독하고 나서 할 수 없다.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거를 나쁘게 되고 나서 어떻게 할 거냐? 예방에 초점을 두려면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거에 포인트, 포커스를 두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찬성 1의 반론도 한번 살펴봅시다. 찬성 1. 학생이기 이전에 인간이죠. 똑같은 인간입니다. 인격체. 존중받아야겠죠. 그런데 개인 물품 사용을 규제당하는 건 부당하다. 자유에 어긋난다.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는 거죠. 찬성 측의 주장을 다시 한번 강화합니다. 그리고 반대측 의견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해 주죠. 이게 반론의 특징이에요. 상대방의 의견도 다시 한번 자기네들이 알고 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견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야 더 설득력이 강해지겠죠. 자, 반대측이 뭐라고 합니까? 심각하다, 전화중독, 예방해야 된다고 한다. 동의한다. 그런데 그 방법적인 면이 다르다. 교내에서 규제한다고 해서 휴대전화 중독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냐? 아닌 것 같다. 자, 공연이나 영화관 이런 데서 휴대전화 스스로 끄죠? 여러분들 방해 안 하는 것처럼 이런 절제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늘려야 된다는 거죠. 자, 요거 반론을 잘 대고 있죠? 반대측에 대한 반론을 대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요. 자, 반대 2가 그럼 반론합니다. 휴대전화를 활용한 교육 기반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 아직 안 됐다. 지금 우리도 올해 급급하게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활용 가능성은 높죠. 하지만 잃는 것이 더 많다라는 걸로 주장을 강화하고 있는 거죠. 그래, 활용 가능성 있어. 인정해. 하지만 주장 강화하기 위해서 잃는 것이 더 많으면 어쩔 거야.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야? 장점, 단점 중에 단점이 더 많다면 우리 규제해야 되지 않을까? 자, 청소년 간접적인 소통에 익숙하다. 그쵸? 학교에서만이라도 그래, 이 공간 3분의 2, 2분의 1 정도를 사용하는 이 공간만이라도 규제해서 면대면 소통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된다. 자, 여러분들도 이거 동의하잖아요. 줌이나 온라인 수업보다 나와서 친구들, 선생님들, 그리고 선생님 잔소리도 듣고 수업을 현장에서 듣고 우리 나누는 거, 관계가 쌓아가는 걸 더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자, 요건 반대측 주장 강화의 2번입니다. 자, 마지막 찬성 2의 반론을 들어볼까요? 찬성 2. 자, 인터넷 강의가 일상화된 것처럼 앞으로 더 그렇게 될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고 있다. 제가 그렇게 하고 있죠. 활발하게 될 겁니다. 그럼 따라서 휴대전화의 교육적인 활용 가능성을 폄하하고 사용을 제재하지 말자. 시대의 흐름, 시일성에 맞지 않는다. 시일성에 맞게 가야 한다. 우리 세대들은. 자, 요게 주장 강화겠죠? 선생님이 저 표시하는 거. 찬성 측의 주장 강화일 거예요. 시일성, 다양한 매체 활용. 자, 일상 깊숙이 들어온 휴대전화를 학생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규제하는 것보다는 학습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라고 끝내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팽팽하죠? 근데 중요한 것들은 뭡니까?
구체적인 근거, 예증, 그렇죠? 그리고 기관의 사실 논거, 통계 자료 그런 것들을 끌어오고 있다는 거죠. 자, 사회자가 정리하겠습니다. 자, 양측 의견을 너무 다 잘 들어봤어요. 팽팽하네요.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청중들이 타당성과 토론회 전체를 평가해서 누가 승자인지 경쟁적 말하기니까 경쟁적 말하기에서 승자가 누군지 안내해 주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토론 지문에 대한 부분의 중요한 부분들을 선생님이 주장과 근거, 그리고 교차신문, 그리고 반론에서는 주장 강화와 반대측에 대한 반론이 어느 부분에 드러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외우는 게 아니라 내용의 흐름을, 사고를 쭉 얘기하듯이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로 읽어주고 내용을 파악해주는 걸 포커스로 잡아야 됩니다. 거기에 초점을 둬야 돼요. 여러분들 필기할 것들은 선생님이 쓴 것들, 그런 것들만 해주면 돼요. 어지럽게 이렇게 줄친 것들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뽑아서 필기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했던 이 경험을 통해서, 이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 다음 주에 학교에 와서는 토론 수행평가, 실제 여러분들이 토론을 준비하고 토론에 임하는 것들을 수행을 하게 될 건데 거기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3년 내내 토론이란 과목을 이해할 때 이번 선생님이라는 수업이 확실하게 싹 뇌리에 대뇌 전두엽에 꽂힐 수 있게 반복해서 공부해 줬으면 좋겠어요.